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제 유형 4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잠시 살펴보면 유형 1은 그야말로 문법입니다. 1번, 2번은 괄호 안에 동사의 문법을 의미를 이제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쉬운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은 의미가 유사한 것을 맞추는 것이었고, 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쉬운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정답을 맞추어서 빨리 마킹하는 방법. 그래야 시간을 아낀다라는 거. 뒤에 가면은 또 지문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또 많이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과 8번은 가장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가 그냥 확보가 아니라 전부 다 5번에서 8번까지는 다 맞출 수 있게끔 정답을 공략하는 것, 빠르게 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까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유형 4로서 유형 4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이 나오고 또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강좌에 그래프에 또는 지문에 정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문을 어떻게 빨리 선택지, 보기와 맞추어서 정답을 맞추는가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형사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기출문제 토픽 2의 60회 문제 중에 바로 10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프를 따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 1번에서 4번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10번 같은 경우에는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 아시죠? 핵심 용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목에 있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바로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누구냐? 조사 대상 40, 50대 남녀 각 500명입니다. 자, 그러면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바로 뭘 살펴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경제활동, 키워드, 주요 키워드입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 선택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은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올리겠습니다.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럼 여성, 남성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취미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은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보면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이 훨씬 더 여성의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1번은 정답으로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종교 활동 보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아니죠. 남성이 낮죠. 그러면 2번은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 남녀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 한번 보시죠. 경제 활동 남녀 모두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남자가 훨씬 높고 여자는 취미 활동이 아까 했기 때문에 2번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남녀 모두 3번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경제 활동보다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많다.
봉사활동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의 남성들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아니다. 그럼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에서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을 보면서 위에 보면서 체크를 하고 정답을 맞추시는 게 가장 정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봉사활동 막대 그래프보다 취미활동의 막대 그래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은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팁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공고문과 그래프에 제시되는 단어들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암기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의 제목이나 개요 정도만 파악한 후 보기를 중심으로 오답을 제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0번은 운 좋게도 바로 1번이 정답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와 같이 아까 3번처럼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에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1번은 체크를 한 후에 2번, 3번, 4번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시간이 너무 없다면은 바로 이와 같이 1번에 이 위에 제시된 이런 그래프 또는 지문과 같은 내용이 일치한다 싶으면 2번, 3번, 4번은 안 보시고 바로 체크를 하셔도 된다는 것이지만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번, 3번, 4번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1번이나 2번에서 매우 정답이 확실하다 싶을 때는 나머지 보기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팁을 또 제가 말씀으로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9번에서 12번까지 공고문 및 그래프 관련 단어에 평균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1번에서 20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관람료라든지 기념품, 또 그리고 단체 가입이라든지 회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방문 접수, 그 다음에 비율, 뭐 온라인 접수, 또 평일, 홈페이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잘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는 꼭 암기하셔서 그에 대한 의미, 어떤 데에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나 또 학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속한 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공지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익혀두시면 이 9번에서 12번까지의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뒤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유형사의 문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지금은 2019년 되어 있지만 이게 또 해를 바꾸어서 20년도 될 수도 있고 21년도 될 수 있고 22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 진해 벚꽃 축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생소하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벚꽃 축제가 무엇이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진해 벚꽃 축제 이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외국에서 학습하시는 분은 현장에 가본 경험이나 그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겠지만 어쨌든 봄이 되면 벚꽃 축제가 일어나는 곳 중에서 가장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진해 벚꽃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행사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실전 문제에서 연습하였듯이 바로 지문을 보면서 또 이 보기 1번에서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키워드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해 벚꽃 축제이고 진해에서 개최되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시라는 겁니다. 일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내용, 교통편, 기타 문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내용이죠. 자, 내용에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해 벚꽃 축제는 2번입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일주일 동안 여좌천에서 열린다. 장소, 여자천이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니까 바로 이 장소와 일시가 2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10일 동안 진해 벚꽃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진해 벚꽃 축제는 자가용이 없어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편이죠. 자, 그러면 교통편 보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자가용이 없어도 라는 거니까 이거는 자가용이 없어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정답에 매우 가깝죠. 자, 그래서 3번은 정답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진해 벚꽃 축제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일시에서 기타 문의까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막대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막대 표시나 이런 것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정답이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주제가 무엇이냐? OECD의 한국 및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입니다. 단위는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찾으셨죠? 바로 G20과 세계 그리고 한국 이 세 가지의 성장률을 보는 것인데 언제까지이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 키워드만 살펴보시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아니죠. G20도 아니죠. 세계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그럼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5에서 3.5입니다. 감소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019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G20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2020년 보시게 되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G20보다 낮죠. 3.7%이고 또 그 다음에 3.5%이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2018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보시고 2018년이니까 2018년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2.7%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모두 정답이 아니다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어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 2.8%, 2.9%.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는 도형과 마찬가지 계속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연도 이런 걸 해서 바로 지문으로, 보기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문은 이것이고, 이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보기 아니면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유형사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한국어 지문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형사의 3번 보겠습니다. 유형사도 3번도 유형사의 3번도 1번과 2번의 그래프에 나와 있는 지문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문이 꽤 됩니다. 지문이 벌써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일이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기를 읽고 하면 앞에 거를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 치면 또 긴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마침표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있다 하나, 그 다음에 장려하고 있다 둘, 그 다음에 적지 않다 셋, 그 다음에 단점이 있다 네 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기 전에 바로 이건 어떤 것이다?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주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가들도 나오는 키워드,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빨대와 그 다음에 종이 빨대, 친환경 제품 이런 것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바로 최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스테인리스 빨대는 종이 빨대에 비해 쉽게 변형이 온다. 아니죠. 그 다음 종이 빨대는 스테인리스 빨대. 이것도 지문과의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환경운동가들도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플라스틱 빨대. 아직 1번의 지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 이에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대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환경운동가 나오죠. 환경운동가들은 친환경 제품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니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보급된 제품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 빨대가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다른 것을, 음료수를 마실 때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플라스틱 빨대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그런 편리함 속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3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는 종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가 있다. 자, 이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촉감이 이질적이고 쉽게 변형이 오며 스테인리스나 실리콘 빨대는 반영구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회용 제품에 비해 편리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네 번째 지문은 좀 깁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종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가 있다라고 여기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이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빨대는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와 같이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종이 빨대는 반영구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스테인리스나 실리콘 빨대가 반영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바로 4번.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바로 종이 빨대, 그 다음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가 있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4의 1번, 2번, 3번까지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에서 계속해서 유형 4의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그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좌에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